저는 올해 68, 이름은 한도현입니다. 평생 건설업에 몸담아 작은 회사를 일궈낸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돈 좀 있는 사장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제 삶은 단순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으니까요. 그 아들이 제 전부였고 제가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몇 달 전 아들 석진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들뜬 기운이 가득했고 저도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먼저 스쳤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장가를 가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며칠 뒤 아들은 예비 신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은주. 29살, 또렷한 이목구비의 단정한 차림새, 또랑또랑한 말투까지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여자였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은주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 때 그녀의 눈빛이 제 얼굴을 빠르게 훑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존중이나 호기심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평가하고 저울질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래, 반가워. 우리 석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셋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들이 갈비를 집어 그녀의 그릇에 놓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좋아하는 갈비야. 고마워, 석진아. 은주는 살짝 웃었지만 그 웃음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점점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아버님,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되세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이 집도 아버님께서 직접 지으신 거죠? 질문이 자꾸만 회사와 재산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물론 처음 만난 사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은주의 관심은 제 아들이 아니라 제 재산에 더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 마음이 정말 순수한 걸까? 식사 후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와 묻습니다. 아버지, 은주 괜찮으시죠? 마음에 드세요? 그 표정은 마치 선생님 앞에서 칭찬받고 싶은 학생 같았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은주 양 좋은 아이 같긴 한데 좀 더 지켜보자. 결혼은 평생이니 신중해야 한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왜 자꾸 의심부터 하세요?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제겐 은주밖에 없어요.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내가 괜히 불안해하는 건 아닐까? 혹시 아이 행복을 가로막는 건 아닐까? 그러나 가슴 한쪽에서는 여전히 경고음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은주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혼자 앉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는데 저는 인사하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제 귀를 붙잡았습니다. 맞아. 이번에만 잘하면 내 인생 확실히 펴지는 거야. 사랑. 그게 뭐가 중요해. 현실이 더 중요하지. 돈부터 확실히 잡아야 한다니까.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거래하듯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그때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아버님. 여기 웬일이세요? 응, 그냥 지나가다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하나? 수십 번을 뒤척이며 스스로와 싸웠습니다. 혹시 내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걸까? 그런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리고 일주일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경비원 김 씨가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주차장에서 바람에 날아다니던 걸 주워왔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일까 해서요. 봉투를 열어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은주의 이름으로 된 명품 카드 할부 명세서, 그리고 수천만 원 대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내 월급보다도 많을 정도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보여줘야 하나? 아니면 숨겨야 하나? 어떤 선택도 옳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부숴버릴까 두려웠고, 동시에 이대로 두면 아들이 파멸로 향할 것 같아 공포스러웠습니다. 봉투를 움켜쥔 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은 더 이상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은주에 대한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갔지만 아들에게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면, 그럼 아들의 사랑을 무너뜨리는 건 내가 되는 건데. 그러나 명세서와 대출 서류가 제 눈앞에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더 지켜봐야 한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들에게 무턱대고 말을 꺼내봤자 믿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 무렵 아들과의 관계는 눈에 띄게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전보다 집에 들르는 횟수가 줄었고, 은주와 함께 있을 때는 저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은주가 제게 아버님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셨어요? 라며 대놓고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차가운 물 한 모금을 삼키며 겨우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곧바로 제 눈치를 보며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주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 속엔 제가 괜히 트집 잡고 있다는 불만이 뚝뚝 묻어 있었습니다. 석진아, 내가 왜 그러겠니? 그냥. 아버지는 늘 은주를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게 상처되는 거 몰라요?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불편해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명세서를 수십 번이고 펼쳤다 접었다 하며 은주의 진짜 얼굴을 어떻게든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저는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직접 은주의 모습을 더 깊이 들여다보자고. 며칠 뒤 우연을 가장해 은주와 마주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동네 마트 앞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은주에게 제가 일부러 다가가 무거운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당황하다가 이내 어색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지만 표정은 전혀 감사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짐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순간 제 뒷모습을 향해 그녀가 내뱉은 한마디가
귓가에 쟁쟁이 남았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왜 이렇게 끼어드는 걸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미래의 며느리에게 존중받기보다 방해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은주의 본 모습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애교와 웃음을 흩뿌리며 이상적인 연인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땐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특히 제가 일부러 가벼운 농담을 건네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버님, 요즘 시대에 그런 말은 조금 구식 같네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존중이 아닌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아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다. 그러나 정작 아들은 저를 점점 밀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진아, 은주 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떻겠니? 결혼을 서두를 필요는 없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아들이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또 그 얘기세요? 저희는 이미 결혼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인정 안 해주시면 그냥 우리 둘이서만 해도 돼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나를 그렇게까지. 아버지, 저는 은주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왜 제가 행복해지는 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제게 원망의 눈빛을 던지고 방을 나가버렸을 때 마치 제 존재가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틀린 걸까? 혹시 은주가 진짜 좋은 사람인데 내가 괜히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카페에서 들었던 그녀의 말, 그리고 제 손에 남아있는 대출 서류가 제 귀와 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 저는 우연히 은주가 낯선 남자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고 은주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들과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몸이 굳어버린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하나? 집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과 그 진실을 알려줬을 때 무너질 아들의 얼굴이 교차하며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제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내 마음이 아무리 무너져도 아들의 인생을 지켜야 한다. 은주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날 이후 제 하루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잠을 자도 눈만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고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결혼이 끝난 뒤에라도 진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상처가 될까?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순간 반가움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제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은주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술에 기대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잔을 들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석진아,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아들은 젓가락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은주 양말인데 내가 며칠 전 우연히 본 게 있어. 아버지 또 은주 얘기세요?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석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출장 간 사이 은주가 다른 남자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봤다. 둘이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요? 은주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근거도 없는 얘기로 왜 제 사람을 욕하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그냥 추측이 아니야. 아버지 눈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은주를 싫어하니까 무조건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전 은주를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은주를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들이 날 그렇게까지 밀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두 손을 떨며 명세서와 대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봐라. 내가 모르는 은주의 생활이다. 내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써대고 대출까지 잔뜩 끌어안고 있다.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하겠다고? 그럼 내 인생은?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물들어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더니 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상황을 살피더니 곧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석진 씨, 절 믿지 못해요. 은주야, 이 서류가 뭐야? 대출, 카드 명세서 이게 다 사실이야?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이밀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눈에 눈물을 그렁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제 과거예요. 힘들었던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진 거예요. 석진 씨를 만나기 전 일이에요. 하지만 전 이제 달라졌어요. 석진 씨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거예요. 아들은 잠시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은주의 눈물이 마치 진심 같아 보였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직접 들었다. 카페에서 사랑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 내 귀로 들었다.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집 재산이지 우리 아들이 아니야. 그제야 은주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눈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갑고 날선 웃음이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역시 아버님은 눈치가 빠르시네요. 맞아요. 전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랑. 그걸로 밥이 나오나요? 전 석진 씨가 가진 미래와 안정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순간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이었죠. 은주야, 너 지금 무슨 말을? 석진 씨, 전 솔직한 거예요. 당신 아버지처럼 저를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보단 당신이 절 지켜줄 거라 믿었는데 결국 다 똑같네요. 은주는 가방을 챙겨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 집도 이 결혼도 다 포기할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 없이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문이 쾅 닫히고 난 뒤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손에 든 종이를 떨어뜨린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저는 천천히 아들의 곁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석진아, 괜찮다. 누구나 사랑에 눈이 멀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다. 앞으로는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말없이 서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들은 흐느끼며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저는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은주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들은 큰 상처를 입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국을 끓여 주었고 집안일을 도우며 곁을 지켰습니다.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우리는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개입해서 아들의 사랑을 무너뜨린 건 아닐까?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록 상처는 남았지만 결국 우린 진실을 마주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던 날 아들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차올라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란 걸. 서로를 끝까지 지켜내려는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 인생은 언제든 예기치 못한 시험을 던져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켜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심일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